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 불패입니다. 선조패가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오늘 하루를 바로 최종 마감을 짓는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영상을 올려드리는 시각이 저녁 10시 지금 50분을 좀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삼중불패 가족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본업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좀 늦게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본업에 좀 충실히 또 일을 해야 삼성전자 주식을 또 열심히 모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본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삼성전자 시황과 업황에 따라 우리가 지금 이제 주가가 상당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정말 심적인 부담감을 가지며 정말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밤 늦은 시간에도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정말 씻지도 못하고 지금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지금 이제 우리 선전표점들의 끝이 보이지 않죠? 주가의 하락세가 정말 멈출 줄 모르고 지속적으로 하락세로 이어지자 특히 주린이분들, 네,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정말 심적인 부담감과 그에 따라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도대체 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주식 계좌를 살펴보면 나의 자산의 가치가 정말 매섭게 빠지다 보니 오히려 불안감이 고조가 됨에 따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입맛도 없고 정말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생각이 든다라는 것은 절대 이상한 게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주가의 폭락세가 멈추지 못하고 하락세로 이어진다면 내가 스스로 팔아치우지 않는다면 사실 선전표점들 정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아치우지 않으면, 즉 매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비록 지금은 세계 글로벌 시장에 따른 악재성 이슈들이 투자에 대한 압박감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감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이러한 분들도 문제들이 이제 하나씩 해결이 된다면 증시 또한 다시금 반등세를 타고 다시금 상승장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너무 크게 심란하며 힘들어할 필요가 없으며, 이 또한 바람이 지나가듯 가볍게 지나간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선전불패 가족분들 혼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현재 주가가 하락을 하면 하락을 할수록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도 이 시기를 극복을 했기 때문에 다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통 과정을 겪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를 잘 극복하고 넘긴다면 앞으로 그 어떠한 어려운 주식시장이 찾아온다고 한들 멘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는 장기 투자에 대한 이념과 개념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주가 하락은 줍줍의 기회이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한다면 정말 크나큰 복리효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전표점들 오늘 시황이 왜 이렇게 어렵게 나타났는지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 투자에 대한 이념과 개념에 따라 이래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구나,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점에 따라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딱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선전패자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코스피 시장은 바로 이 FOMC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동안 이제 진통 과정을 겪었던 이 결과를 앞두고 이제 코스피 지수가 0.9% 가량 하락을 함에 따라 거의 뭐 두 달 만에 2340선에 마감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장 초반 9시부터 증시는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띄우고 있고요. 이에 따라 증시는 15시 30분에 0.87%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역시나 증시가 어렵게 나타났던 이유는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외인들은 2739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 이에 따라 기간은 666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외인과 기관이 왜 이렇게 많이 팔아치웠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국내 증시는 1번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 하락의 원인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즉 FOMC의 회의가 실제로 이제 기준금리죠. 이 발표를 앞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의 심리가 냉각된 모습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또한 장 초반 이달 들어 한국의 무역지수가 무려 41억 5천만 달러를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실제로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와 더불어 정말 장기간 지금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군 동원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것들도 세계 증시에 악영향을 끼쳤기에 외인들과 기관의 매도세를 부축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전일 미국 증시도 하락을 함에 따라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서 투자에 대한 심리가 압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증시는 하락세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아시아 장세가 전체적으로 좋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다우산업을 비롯해서 나스닥 종합 그와 더불어 S&P 500까지 하락세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와 더불어 실제로 일본의 지금 아시아 증시죠. 두 번째 줄이 일본의 니케이 두도를 중심으로 중국의 상해종합 그와 더불어 홍콩의 항생 또한 하락세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상해종합은 장 막판에 이제 반등장을 불러일으켰으며 홍콩의 항생은 여전히 하락세에 따른 상당히 큰 여파를 작용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영국, 그와 더불어 프랑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독일까지 현재 하락세로 지금 모든 세계 글로벌 장세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장세가 상당히 어렵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종목들이 대략적으로 1% 넘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을 했기에 조금은 기분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씩 읊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 증시 현황에 따라 오늘 55,300원에 0.9%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증시가 어려웠던 이유는 여전히 제 생각에는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증시를 참으로 어렵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외인과 기관이 왜 이렇게 많이 팔아치웠는지 얼마나 팔아치웠는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주구장창 9월달 들어 외인들의 수급은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딱 하루죠. 9월 13일 하루 매수를 했고요. 그와 더불어 나머지 증시 현황에 따라 외인들의 수급이 무려 300주를 팔아치웠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와 더불어 이렇게 팔아치운 것을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가 31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기간 또한 22만 8천 주를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 증권이 약간 매수를 해줬지만 이에 따라 증시는 어렵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선조표자분들 역시나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지만이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주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글로벌 장세가 어렵게 흘러가고 있기에 이러한 장세가 조금 힘든 시장으로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주는 53,300원에 1.37% 무려 700원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증시의 흐름세는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띄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따라 삼성전자 우선주를 얼마나 팔아치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역시나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감에 따라 증시를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도 역시나 34만 2천 주를 팔아치움에 따라 증시를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외인들이 매도한 것을 개미 투자자와 기관의 매수세가 방어선에 나서긴 했지만, 사실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면 속수무책으로 증시의 현황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공매도 현황 또한 상당히 외인들의 수급이 많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확실히 어제보다는 대략적으로 한 2배 정도 늘어나긴 했지만, 막상 이제 실체를 이제 까서 보니까, 지금 뭐 평상시와는 그렇게 다를 게 없이 22만 6,791주를 공매도를 때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선조표준들 참고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삼성전자 뉴스 총 3가지 소식을 좀 나눠서 좀 간단하게 오늘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삼성전자 뉴스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동남아에서 이제 폴더블폰 신작에 따라 판매량이 최대 2배가량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실적이 전작 대비 1.7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이 전작 대비 판매량이 2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는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상당히 지금 영업 활동을 잘 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재적인 가치는 올랐으나 외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어렵게 나타나지만, 결국 이러한 외부적인 이슈 또한 해결이 된다면 증시는 다시금 반등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정말 차분하게 주식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지금 이제 반도체 초격차 핵심은 인재의 등용과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은 좋은 사람을 모셔오는 게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세대뿐만 아니라 차차세대 제품에 따라 가감한 연구개발이죠. 그는 즉 R&D라고 합니다. 이 R&D 투자가 없었다면 오늘의 삼성전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 많은 현금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으며, 이 현금을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전망치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바로 세 번째도 기술입니다. 시장에 불확실성이 많은데 우리가 할 일은 좋은 사람을 모셔오는 유연한 문화를 만듦에 따라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 전망치에 따라 삼성의 내재적인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의 발판을 만들어갈 수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이재용 부회장의 동력의 발판을 믿고 꾸준히 장기 투자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10월달이죠. 손정에 만나는 이재용 부회장은 아미라는 드디어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재용 부장이 이 아미라는 이제 회장과 이제 만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제가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재용 부장이 이제 아미라는 이제 인수설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다음 달 손 회장이 서울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이 회장과 실제로 미래 전망치에 따라 상당히 커넥션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전표준들 오늘 좀 늦은 시간에 이렇게 시장과 업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고요. 비록 증시가 어렵게 흘러갈지언정 이 또한 결국 바람이 지나가듯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극복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정말 복리효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장기 투자에 대한 원동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장기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가는 거니까요.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이 어려운 주식시장을 경험을 해본다면 나중에는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